힐링 여행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27일 목요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아마 약 한 10일 됐죠? 한 10일 만에 새벽 브리핑 해드립니다. 미국 지수들이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 0.03%, S&P 500은 0.19%,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59% 상승했어요. 그래서 S&P 500 지수 추종하는 ETF, SPY도 똑같이 S&P 500이 0.19% 상승해서 SPY ETF도 똑같이 0.19% 상승했습니다. QQQ는 0.32% 상승을 했어요. 나스닥이 0.59% 상승했는데 QQQ는 왜 0.32%밖에 상승을 못했냐면 나스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스닥 100을 보는 것이죠. 나스닥 100 지수는 0.33% 상승했어요. 그래서 0.32, 0.33. S&P 500과 SPY는 똑같이 0.1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QQQ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을 하고 SPY는 S&P 500을 추종을 하는 패시브 펀드입니다. 패시브 ETF입니다. 그래서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연 보수율도 더 낮고 또 평균적으로 보면 액티브보다 패시브가 좀 더 안정적으로 지수를 따라가고 길게 보면 상승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을 여러 가지 책이라든지 역사적으로 그 증거가 다 나와 있습니다. SOX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2% 상승을 했어요. 밤새 계속 오르내리다가 0% 기준으로 오르내리다가 마감 때 0.2%로 상승 마감했어요. 또 똑같이 SOXX ETF죠. 0.19% 상승했습니다. 항상 이렇게 지수를 따라가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오르내립니다. FNGS 팡플러스죠. 팡플러스 ETF, ETN인데 ETF로 취급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1.12%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훨씬 많이 올랐어요. 반면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1.5%대로 많이 하향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약 1% 정도 상승을 했어도 1.581입니다. 그 다음에 공포지수라 그러죠. 그 다우, S&P 500, 나스닥과 반대로 갑니다. 공포지수는 많이 떨어졌어요. 7.86%, 약 8%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팡플러스 종목을 보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시가총액 1등, 2등이죠. 여기 두 군데만 하락을 했는데 아주 미세하게 하락했어요. 0.03%, 마이크로소프트는 0.09%, 아주 미미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종목에서는 마이크론과 TSMC가 많이 올랐습니다. 마이크론이 1.27%, TSMC는 1.51%.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음으로 메모리 반도체 세계 3위죠. 삼성전자가 1등이고 그 다음에 TSMC는 또 비메모리 반도체 아닙니까? 파운드리 1등 아닙니까? 그래서 메모리와 비메모리의 마이크론과 TSMC가 가장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전기차주들이 많이 올랐어요. 중국 니오가 5% 가까이 4.66% 상승을 했습니다. 테슬라도 오랜만에 좀 올랐어요. 2.45%. 팡플러스 종목 중에서 테슬라가 거의 가장 많이 오른 정도였습니다.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GM과 같이 포드가 있습니다. 제너럴 모터, GM과 포드가 있는데 포드가 2025년까지 전기차에 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3조 이 정도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어요. 그거를 밝힌 후에 주가가 9% 가까이나 폭등을 했습니다. 뉴스들 중에 눈에 띄는 것 보면 아마존
아마존이 아주 조금 올랐는데 영화 007 시리즈 제작사로 유명한 회사예요. MGM 스튜디오를 약 9조 원 정도에 인수한다고 그런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세계 3대 원유 소비국인 인도, 최근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막 수십만 명씩 늘어났었죠. 확진자 수가 확실하게 지금 줄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죠. 다음 달부터 이동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3월 주택 가격이 1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돈이 사상 최고로 유동성이 가장 많이 풀렸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앞으로 점점 안정되면 물가 상승 뻔하게 됩니다. 평년보다 예년보다 아마 더 오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 말씀을 드렸듯이 현금을 들고 있게 되면 당연히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점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물을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물가 상승을 이길 수 있는 상승이 되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은 큰 돈이 필요하죠. 적어도 억대의 자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으로도 현물 들고 있는 보관 가능한 것이 바로 주식이기 때문에 강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의 성인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현재 50%를 넘어섰다고 하는 뉴스가 있어요. 그리고 서학개미라 그러죠. 동학개미. 국내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것이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는 지금 주주 보면 개인 투자자들 우선주까지 포함하면 약 500만 명이 됩니다. 5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이에요. 거기다 미성년자를 빼보세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삼성전자를 들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그러면 대부분 미국입니다. 그런데 서학개미 열풍 속에 올 1월부터 5월까지 유럽 주식을 역대 최대로 매수했다고 합니다. 약 5달 동안 3,300억. 2년 전에 2019년도에는요. 1,100억을 매수했다고 해요. 1,100억. 작년에는 2,300억. 2배로 늘어났죠. 그런데 올해는 지금 5달밖에 안 됐는데 3,300억을 매수했으니까 5달이 아니라 이 상태로 12달 간다 그러면 아마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약 7천억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9년보다 20년에는 2배가 늘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한 3배 이상 늘을 것 같습니다. 주가도 올해 유럽과 미국이 지금 현재까지 올해 1월부터 5월 지금 현재까지 약 13.2% 상승했어요. 유럽과 미국이 가장 많이 상승했어요. 코스피도 7.7% 상승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좀 떨어집니다. 4.2% 상승했어요. 중국이 가장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연초에 보면 요즘 좀 올라서 2.2% 상승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즘 외국인이 중국 주식 매수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중국 매수를 늘리는 이유는 최근에 연초부터 지금까지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약세가 됐었죠. 그러니까 거품이 거의 거친 상태예요. 작년 말부터 올 초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가 많이 약세돼서 매수할 메리트가 생긴 거죠. 또 하나는 기업의 실적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위안화가 지금 강세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중국 증시에 외국인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보면 기술주들이 전반적으로 나스닥 0.59%, 다우와 S&P 500보다 나스닥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것은 그대로 또 동조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또 9시 되면은 우리나라 시장
주식시장이 또 시작이 되죠.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새벽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